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퓨처플레이의 최재용 책임심사역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멋진 대표님들과 함께 중요한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19년은 거의 뭐 푸드테크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푸드테크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푸드 인더스트리 관련된 기사가 거의 매주 몇 개씩 나오고 많은 투자를 유치를 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도 사실 대표적인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체식물을 개발한 대체식물성 식품을 개발하신 스타트업, 뭐 공유 주방, 그리고 로봇을 이용해서 키친을 개선하고 계시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함께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럼 우선 제 옆에 앉아 계신 그 로봇 키친을 통해서 더 나은 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아보카도 랩 대표님 김범진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푸드 인더스트리의 10년 후 모습을 아보카도 랩이 보셨을 때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신지 그거를 좀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께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10년 뒤에는 아마 사람들이 매일 아보카도 랩 로봇이 만든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농담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농담이고요. 일단 저희 생각에는 10년 뒤에는 집에 있는 주방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점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도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요리를 하는 세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사람들이 더 외식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외식업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퀄리티, 그런 어떤 레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럼 외식업이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아직은 그 레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요즘 사람들이 배달 시켜 먹자라고 하는 게 꼭 엄청 퀄리티 높은 음식을 시켜 먹자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보통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그런 퀄리티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앞으로 많이 발전될 것 같고, 외식업이 그런 쪽으로 더 레벨이 높아지더라도 사실 변하지 않은 가치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고객이 느끼는 맛과 가격, 그리고 고객이 느끼는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이 로봇으로 해결하려고 있는 팀이고요. 뒤에 제가 또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여기 아보카도 랩이 약간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로봇으로 실제로 고기를 구워서 컵밥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장소에 갔다 왔는데 제 기대 이상으로 맛있더라고요. 로봇이 구워주는 고기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참석을 해서 시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사실 또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인 만큼 또 대표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아니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 하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따로 소리가 안 나오긴 한데 저희가 지난 10월에 위워크 선릉 2호점에서 했던 팝업 행사이고요. 저희가 개발한 로봇을 가지고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 한 300명에게 서빙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저희가 그 묘미라는 최근에 미슐랭 원스타를 받으신 장진모 셰프님과 같이 음식을 개발해서 저희가 고객에게 드렸고요. 실제로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저희 로봇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희가 이 로봇을 만들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주방 자동화 로봇을 만들어서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팀이에요. 이제 패스트 캐주얼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기존의 패스트푸드 형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신속함과 간편함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그 맛과 퀄리티를 굉장히 높인 그런 브랜드들을 지칭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들에 있는 주방 인원들, 보통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 주방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인력들을 저희가 주방 자동화 로봇을 통해서 훨씬 값싸고 퀄리티 높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비전이 Better Eating Experience with Technology인데, 앞으로 먹는 경험에 대한 기술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맛과 가격 그리고 고객 경험, 이 세 가지에 사실 집중을 해서
저희도 이 로봇 기술이라는 되게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이 고객의 이 세 가지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빠르게 다음 질문을 그 다음 대표님께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 베어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랑 한국에서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통해서 요식업의 퀄리티를 또 새롭게 높이고 계신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에서 지금 이제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오정주 대표님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10년 후 미래를 좀 여쭤볼게요. 베어로보틱스에서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10년 후 이제 미래는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10년 후 미래, 그 푸드테크의 미래라는 질문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10년 전에 제가 상상했던 상상할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10년 전에는 한국에 이제 아직 아이폰도 없을 때고 또 제가 아직 20대일 때고 그래서 약간 10년 후에 푸드테크를 상상한다고 하면 이거는 예측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약간 상상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베어로보틱스가 상상하는 이제 10년 후의 푸드테크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10년 후의 푸드테크는 인간은 이제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힘든 일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제 창의적인 일, 뭐 푸드 씬에서 본다면 이제 요리나 아니면은 사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푸드테크가 그런 일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로보틱스가 그걸 이루는 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사실 외식업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맛과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맛과 서비스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방에서는 뭐 재료 준비해야지, 설거지해야지, 홀에서는 이제 뭐 청소해야지, 음식 날라야지.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중요한 요소인 맛과 서비스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푸드테크가 발전하면서 사람은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약간 맛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베어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그런 로봇 제품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에 베어로보틱스 서빙봇이 물을 좀 갖다 주길 바랬는데 아직 기술의 한계로 오늘은 구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드리면은 또 이제 베어로보틱스가 여기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뭐 회사 홍보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베어로보틱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레스토랑에서 지금 서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제품과 이제 저희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제품이 실제 돌아가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미치라는 피자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베어로보틱스가 만든 펜이라는 자율주행 로봇이 실제 적용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저희 로봇을 본 이제 점원들과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소리랑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알림 이간에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거는 다음 회사 제품이고요. 저희 영상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에릭이라는 서버의 말이었어요. 그 서버는 굉장히 활달하고 이제 유쾌한 친구인데, 사실 그런 친구가 이제 레스토랑에 있으면 되게 손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손님이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주방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 로봇이 와서 하루에 10번, 20번, 뭐 30번 정도의 딜리버리를 대신해 주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아미치 레스토랑의 이제 코파운더인 마이크라는 이제 아저씨의 말도 영상에 있었는데 그 아저씨의 말이 나는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을 갖고 훌륭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회사의 비전과 이제 저희 제품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해주시고 이제 같이 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쓰면서 점원들은 이제 고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고 고객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레스토랑을 지금은 레스토랑이 약간 3D 업종이라고 약간 비아냥을 받는 이런 요식업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스토랑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직원이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객들은 어떻게 더 서비스를 잘 받아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 베어로빅티스는 저희 펜이라는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레스토랑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서빙봇이 적용된 레스토랑을 갔는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신기해서. 그럼 다음 질문을 이제 에일리언 로봇 이선우 대표님께 드릴 예정인데요. 에일리언 로봇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즘 서울에 굉장히 핫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핸드드립 로봇 또는 말차 로봇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작을 해서 각 그 카페 또는 뭐 말차 카페에 제공을 하신 회사가 이제 에일리언 로봇이고요. 그래서 에일리언 로봇 대표님께서도 생각하시는 10년 후 비전, 미래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뭐 변치 않는 거는 이제 10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밥을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한데 이제 지금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 집에서 밥을 많이 안 해 먹잖아요. 시장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리를 언제 하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조리하는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음식이라는 거는 일단 음식을 하면은 즉시 빨리 먹어야 제 값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음식이 식어버리면은 제 값을 주고 사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만약에 음식이 부패해버리면은 오히려 이건 쓰레기가 돼버려요. 오히려 저희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이 부패랑 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를 가로지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봤을 때 자동화 기술은 이제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그래서 유통기한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선도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유통기한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의 사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포장재를 밀봉을 잘 해가지고 부패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보존재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거나 그러면서도 이제 식감을 최대한 살려서 그런 가공식품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혁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맨날 신선한 제품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선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자동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다른 점은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으면은 어떤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식품 공장을 크게 지어서 중앙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신선하게 먹으려면은 저희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 이렇게 좀 분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짓는데도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지 못하고 그런 뭐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그런 4차 산업
그런 기술 발전의 도량을 봤을 때 이제는 이제 기술이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전통 시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대형 마트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이게 정보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편의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흩어져 있던 그런 개별적인 사업자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신선 식품 시장에서 그런 저희 자동화 기술을 접목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이제 여기 계신 청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은 이제 로봇 바리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과는 좀 다른 형태의 저희가 예상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좀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하나가 컵 놓고 싶으면 컵 놔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라고 할까요? K라고. 아빠랑 같이 해볼까? 하나, 둘, 셋. K. 우와. 이거 참 신기하죠? 잘했다.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랑 오케이 하면 조금씩 더 기다리고 있잖아. 오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오케이 하면 하나, 둘, 셋. 잘했어요. 네. 뭐를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결국 로봇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커피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지만 결국 카페를 운영하는 건 사람이고 카페에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건 결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화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혹시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걱정하고 계신데, 근데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카페를 찾는 거는 결국 본질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로봇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저희가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그런 아이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만든 적이 없어요. 저희는 사실 이제 로봇의 안전 기능을 위해서 만약에 그 컵이 중간에 놓여 있었을 때 이제 컵이 충돌하지 않도록 센서를 넣는데 저희 바리스타 분께서 이거를 사람과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응용을 하셔가지고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런 고객들을 즐겁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활용을 봤을 때 참 재밌었고요. 결국에는 대표님 사람과 로봇이 함께 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빠르게 진행을 넘어가도록 해서 공유 그 이상의 주방 그 이상의 주방을 꿈꾸는 위쿡의 이제 김기웅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도 마찬가지로 공유 주방이 바라보는 미래를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워낙 이 지금 플레이어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2015년부터 저희는 이제 공유 주방 사업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어쨌든 미래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방금 요 세 분 대표님이 말씀하신 아까 이제 뭐 소상공인들이 이제 모이는 플랫폼,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 하의 스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술들이 도입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제 이쪽이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훨씬 더 싸고 좋은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은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외식업
또는 이제 식품 제조 가공업 시장의 80% 이상은 5인 미만의 이제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잠재적인 푸드메이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본인의 노동력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그런 이제 플랫폼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이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하에 어떤 플랫폼으로서 그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지난 4년 동안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사 먹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생선을, 고기를 이걸 진짜 온라인으로 쇼핑한다고? 그 직접 마트에 가서 뭐 수박 같은 것도 저희 두들기고 사잖아요. 이렇게 안에 속 보고. 근데 그게 4년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품 시장에 이렇게 온라인화 되면 될수록 또 우리가 잃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비대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쩌면은 그런 그러니까 온라인화가 되면서 잃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푸드 메이커들이 본인들의 공간 없이도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대표님 또는 위쿡에서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공유주방이라는 것이 F&B 산업에 있어서 핫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한 2, 3년 동안은 한국에서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공유주방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래저래 뭐 시장의 경쟁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식품 제조업이든 음식점업이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초기 투자 비용을 굉장히 절감시켜 줄 수가 있고요. 원래 이제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예,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 보면 몇 번 실패하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창업 실패 비용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F&B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위쿡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순식물성 대체 식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더 플래닛의 양재식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제 대체 식품 또는 순식물성 식품의 1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는지 생각을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더 플래닛의 양재식입니다. 저는 PPT를 좀 몇 가지 가져왔는데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 지금 김소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대체식품 시장이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장 투자를 많이 받는 이 푸드테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시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확장이 되지 않은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10년 뒤를 제가 생각해 보면 저기에서 2030년도를 바라보시면 기존에 이제 컨벤셔널 미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기존 육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기존 육류는 이제 7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제 대체 육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30%까지 시장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 많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음식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경험, 고기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식물성 기반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 상용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임파서블 푸드처럼 미생물 기반으로 해서 제조합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저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컬처 밋, 이제 세포에서 배양한 그런 미트들이 이제 상용화가 10년 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지금 수준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라왔지만 훨씬 더 완벽한 경험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품목의 변화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햄버거 패티와 같은 어떤 분쇄육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많이 이제 제품화가 되고 있다면 아까 김소영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선이라든지 데어리 쪽이라든지 뭐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특수 부위 같은 영역들도 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지금 시장을 확대하기 어려운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육류세라고 하는 환경 부담금이 검토되고 있고 이제 육류 자체 텍스가 붙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대체육이 기술 개발이 더 많이 돼서 가격이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체육이 더 싸다면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충분히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 통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30%가 가능해지는 혹은 그게 더 빨라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더 플래닛에서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네, 전해 주십시오. 더 플래닛은 이제 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츠베러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가 있는데 순식물성으로 대체 식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결국에는 육류를 어떻게 분자 단위까지 분석을 해서 그거와 동일한 성분을 식물에서 찾는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더 플래닛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핵심 원료를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제조 공정을 이제 다 페이턴트화해서 이거를 글로벌화하는 게 더 플래닛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계란을 대체하는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뭐 크래커라든지 마요네즈 같은 제품을 제품화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도 육류 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과 함께 이제 대체 육류를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개발한 부분은 지금 조금 다른 부분은 지금 영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햄버거 패티 같은 형태로 많이 육류를 개발을 했었던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버거 패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리미트라고 하는 네이밍으로 해서 지구인 컴퍼니라는 회사와 공동 개발을 했고 구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의 한식에 맞는 형태로 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구웠을 때 소고기 향미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소고기를 분석해서 그걸 동일한 것을 식물성에서 찾아서 그걸 주입시켜주는 방식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더 플래닛은 앞으로 이런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와 원료를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더 많은 다양한 그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네, 마지막 김민수 PM님께서는 좀 더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앞쪽에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해온 것들 중에 말 못할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좀 뭐 10년 뒤에 푸드테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 지금 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어쨌든 지금 시간을 계속 절약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와 반면에 이제 또 새로운 경험에 대한 니즈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간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마 배달 서비스일 것 같고요. 그리고 경험을 좀 더 이제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아마 지금 앞서 소개해 주신 뭐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뭐 여러 뭐 식물성 음식이든 뭐 여러 이런 경험들에서 좀 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10년 뒤에는 이렇게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평준화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제 네,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의 로봇 PM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네,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사실 뭐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배달 서비스로 굉장히 많이 유명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보도 자료에서 나갔지만 내년에 이제 B마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 가정의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자재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비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제가 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 사업이 기존에 없던 기술의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없던 로봇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좀 로봇의 기술은 존재했지만 좀 서비스 시장에서 다소 이제 상용화가 좀 안 되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상용화에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좀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많은 이제 매장 또는 이제 외부에서 좀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하는 로봇들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 내서 좋은 말씀 해주신 패널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